legs have grown too tired and the road has grown too steep, when the weight of all your living is too heavy now to keep, you don't have to walk it by yourself. You don't have to be strong. Just lean on me, a little love, and I will help you on. For you carried me when I was small and frightened of the dark. You were always there to steady me and gently light the spark. So now it is my turn to give the love you gave to me, and to hold you through the evening as you once did hold me. And I will carry you home all the way. You're not alone. Through the long and fading light, I will carry you home tonight. So put your weary head down, love, and let your worries cease. Let me wrap you in the quiet of a deep and gentle peace. For the road that lies before us isn't one you walk alone. And as long as I am living, I will carry you home. And I will carry you home all the way. You're not alone. Through the long and fading light, I will carry you home tonight. Through every season, every year, whenever you need me, I'll be near. And I will carry you home all the way. You're not alone. Through the long and fading light, I will carry you home tonight. Yes, I will carry you home. And you 61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워 이동을 도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대상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로 일으킨다. 2. 대상자를 침대에서 바로 세운다. 3. 대상자가 일어날 때까지 혼자 기다리게 한다. 4. 대상자의 머리를 갑자기 들어 올린다. 5. 먼저 침상 가장자리에 앉힌 후 어지럼증이나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 5번에 먼저 침상 가장자리에 앉힌 후 어지럼증이나 상태를 확인한다 입니다. 침상에 오래 누워있던 대상자를 갑자기 일으키면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낙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천천히 침상 가장자리에 앉힌 다음 대상자의 안색과 상태를 확인하고 어지럼증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 대상자의 신체를 지지하면서 천천히 일어서도록 도와야 하며, 이동 중에도 균형을 잃지 않는지 계속 관찰하여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62번. 스스로 칫솔질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도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구강 안을 강하게 문지른다. 2. 구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닦는다. 3. 사용한 칫솔을 다른 대상자와 함께 사용한다. 4. 구강 내 출혈이나 상처 등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부드럽게 닦아준다. 5. 구강 청결 후 물기를 그대로 둔다. 정답은 4번에
구강 내 출혈이나 상처 등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부드럽게 닦아준다입니다. 구강 청결을 도울 때는 먼저 대상자의 구강 안에 출혈이나 상처, 염증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여 관리해야 하며 칫솔이나 구강용품을 이용하여 잇몸과 치아를 너무 세게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사용한 구강용품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다른 대상자와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구강 청결을 마친 후에는 대상자가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편안하게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63번 보행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보행기를 대상자보다 멀리 놓고 걷게 한다. 2. 보행기를 들고 빠르게 앞으로 이동한다. 3. 대상자가 균형을 잃어도 혼자 걷게 한다. 4. 보행기 손잡이를 잡아당겨 대상자를 이동시킨다. 5. 보행기를 안전하게 놓은 후 대상자가 균형을 잡고 천천히 이동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에 보행기를 안전하게 놓은 후 대상자가 균형을 잡고 천천히 이동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보행기를 적절한 위치에 놓고 네 발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아 있는지 확인한 후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보행기를 지나치게 멀리 놓거나 몸을 앞으로 과도하게 기울이면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옆에서 상태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보행기를 이용을 할 때는 대상자의 양쪽 발이 힘이 비슷할 경우에는 보행기가 먼저 가고 오른발이 나간 지점까지 왼발이 나가줍니다. 그런데 보행기를 이용을 할 때 한쪽 발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는 발과 함께 보행기가 함께 나가고 나머지 발이 앞에 나간 발까지 나가면 됩니다. 64번 침상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면서 피부 상태를 확인할 때 가장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부위는 1. 머리카락 2. 손톱 끝 3. 귓바퀴의 바깥쪽만 4. 엉치뼈와 발 뒤꿈치 등 뼈가 돌출된 부위 5. 손바닥의 중앙 부분 정답은 4번의 엉치뼈와 팔 뒤꿈치 등 뼈가 돌출된 부위입니다. 욕창은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부위에서 발생하기 쉬우므로 체위 변경을 할 때에는 특히 엉치뼈와 발 뒤꿈치, 엉덩이, 팔꿈치 등 뼈가 돌출된 부위의 피부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피부가 붉어졌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부위를 압박이 계속되지 않도록 체위를 적절히 변경하며 필요하면 쿠션이나 베개 등을 이용하여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화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식사 중 대상자를 눕힌다. 2.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 3. 음식물을 빨리 삼키도록 재촉한다. 4. 식사 후 바로 눕게 한다. 5. 상체를 세우고 한 번에 소량씩 천천히 먹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에 상체를 세우고 한 번에 소량씩 천천히 먹도록 돕는다입니다. 연화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사할 때 상체를 세워 안장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음식은 한 번에 소량씩 천천히 제공하면서 충분히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식사 중에는 대상자의 기침이나 목소리 변화, 호흡 상태 등을 관찰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도 바로 눕히지 않고 일정 시간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 흡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6번 대상자의 배설 후 위생관리를 돕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배설물이 묻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닦는다. 2. 피부를 세게 문질러 깨끗하게 한다. 3. 배설 후 젖은 피부를 그대로 둔다. 4. 같은 수건으로 여러 대상자의 회음부를 닦는다. 5. 배설 후 피부를 깨끗하게 닦고 물기를 부드럽게 제거한다. 정답은 5번에 배설 후 피부를 깨끗하게 닦고 물기를 부드럽게 제거한다입니다. 배설 후에는 대상자의 피부에 배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 청결을 유지하고 피부를 세게 문지르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피부가 습한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자극과 피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한 수건이나 위생용품은 다른 대상자와 공유하지 않아 교차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67번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를 도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요양보호사가 모든 과정을 대신해 준다. 2.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도 대신해 준다. 3. 옷을 빠르게 갈아입히기 위해 대상자를 재촉한다. 4.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부분만 돕는다. 5. 대상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옷을 선택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부분만 돕는다입니다.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를 도울 때는 모든 과정을 대신하기보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직접 수행하도록 격려하여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적절하게 지원하고 대상자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면서 편안한 옷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도 신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대상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68번 보행이 불안정한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대상자가 빨리 걷도록 재촉한다. 2. 미끄러운 양말을 신고 걷게 한다. 3. 이동 통로에 장애물을 그대로 둔다. 4. 대상자가 균형을 잃어도 스스로 회복하도록 기다린다. 5. 이동 전에 주변의 장애물을 정리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천천히 이동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에 이동 전에 주변의 장애물을 정리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천천히 이동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보행이 불안정한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는 먼저 이동 통로에 물건이나 전선 등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환경을 정리해야 하며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보행 능력을 확인한 후 무리하지 않은 속도로 이동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필요하면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하고 요양보호사는 안전한 위치에서 대상자의 균형을 살피면서 이동을 지원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9번 목욕을 마친 대상자가 욕실에서 나올 때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가 빨리 나오도록 재촉한다. 2. 젖은 바닥을 그대로 둔다. 3. 대상자가 혼자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비운다. 4. 대상자의 젖은 발을 그대로 둔 채 이동시킨다. 5. 바닥의 물기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 후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에 바닥의 물기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 후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목욕 후에는 욕실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미끄러져 낙상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대상자의 발과 신체를 충분히 닦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도록 도와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축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번. 대상자의 투약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약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용량을 늘린다. 2. 대상자가 싫어하는 약은 임의로 빼고 준다. 3. 다른 대상자의 약을 대신 복용하도록 한다. 4. 약의 색깔만 보고 어떤 약인지 판단한다. 5. 처방된 약과 대상자, 복용 시간 및 방법을 확인한 후 복용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에 처방된 약과 대상자, 복용 시간 및 방법을 확인한 후 복용하도록 돕는다입니다. 투약을 도울 때는 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중단하지 않고 처방된 내용에 따라 대상자가 정확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약 전에는 대상자와 약의 종류, 복용 시간과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거나 대상자가 복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잘못 투여하거나 약의 색깔이나 모양만으로 약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1번. 대상자에게 처방된 약을 복용하도록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가 먹기 편하도록 약을 임으로 잘게 부순다. 2.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해진 양보다 많이 준다. 3. 대상자가 복용을 거부하면 요양보호사가 설득하여 강제로 먹인다. 4. 처방된 약인지 확인한 후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복용하도록 돕는다. 5. 이전에 먹었던 약과 비슷하면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한다. 정답은 4번에 처방된 약인지 확인한 후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복용하도록 돕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투약을 도울 때 처방된 약인지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임으로 쪼개거나 갈거나 용량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가 복용을 거부하거나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도 억지로 먹이지 말고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72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도와드릴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드린다. 2. 식사 중 대상자를 눕힌 자세로 유지한다. 3. 물을 많이 마시게 하여 음식물을 빨리 넘기게 한다. 4. 대상자가 삼키기 전에 다음 음식을 계속 제공한다. 5. 대상자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충분히 삼킨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5번에 대상자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충분히 삼킨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는 상체를 세우고 대상자가 음식을 충분히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거나 급하게 먹게 하면 흡인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먹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3번. 대상자가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대상자의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2. 배설 후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3.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상자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다. 4. 다른 대상자에게 배설 상황을 이야기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대상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배설물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한다. 정답은 2번에 배설 후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입니다.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놓을 때에는 대상자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주고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배설이 끝난 후에는 회원부 등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위생관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배설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설 도움에서는 안전뿐만 아니라 청결과 사생활 보호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4번 장시간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뼈가 튀어나온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한다. 2. 피부가 붉어지면 뜨거운 찜질을 한다. 3. 대상자가 불편해해도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한다. 4. 피부가 붉어진 부위를 반복해서 문질러 혈액순환을 돕는다. 5.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체위를 변경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정답은 5번에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체위를 변경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엉치뼈나 발 뒤꿈치처럼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져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주기적으로 체위를 변경하여 압박을 줄이고 피부 상태를 자주 관찰해야 합니다. 피부의 붉은 부위가 발견됐을 때에는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문지르면 피부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번 보행이 불안정한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이동하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도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서두르게 한다. 2. 대상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일으킨다. 3. 미끄러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동을 돕는다. 4. 대상자가 넘어질 것에 대비하여 뒤에서 밀어준다. 5. 대상자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다. 정답은 3번에 미끄러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동을 돕는다입니다. 보행이 불안정한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에는 먼저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이동 능력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한 환경을 정리하여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미리 제거하고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상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뒤에서 밀어 이동시키는 것은 균형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든 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도우면서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6번 의식이 있고 스스로 양치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구강관리를 도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잇몸에서 출혈이 있어도 강하게 문지른다. 2. 칫솔에 치약을 많이 묻혀 빠르게 닦는다. 3. 대상자의 입안을 확인하지 않고 양치만 반복한다. 4.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5. 양치 후 입안을 헹구지 않도록 물을 전혀 주지 않는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입니다. 구강관리를 도울 때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직접 수행하도록 격려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과 혀 등의 상태도 살펴 구강 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잇몸을 지나치게 강하게 문지르면 손상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구강 관리 중 출혈이나 통증 등 이상이 발견되면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간호사 등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7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목욕을 도와드릴 때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목욕물이 뜨거울수록 혈액순환에 좋으므로 뜨겁게 준비한다. 2.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한 후 목욕을 돕는다. 3. 목욕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혼자 두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4.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는 목욕 후 피부를 세게 문질러 물기를 제거한다. 5. 대상자가 어지럽다고 해도 목욕을 끝까지 진행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한 후 목욕을 돕는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에는 먼저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목욕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욕실이나 목욕 공간은 물기로 인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미끄럼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이동을 안전하게 도와야 합니다. 목욕 중 어지러움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면 무리하게 계속하지 말고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피부를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하면서 발적이나 상처 등 피부 상태의 변화가 있는지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8번 치매 대상자가 불안해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주의를 준다. 2.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3.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라고 꾸짖는다. 4. 대상자가 질문할 때마다 무조건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한다. 5. 대상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답하여 안정감을 준다. 정답은 5번에 대상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답하며 안정감을 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기억력 저하나 불안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때 요양보호사가 짜증을 내거나 꾸짖으면 대상자의 불안과 긴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말을 차분하게 들어주고 현재 느끼는 불안이나 걱정을 이해하며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질문에도 가능한 한 일관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대상자가 불안해하는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행동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9번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바닥에 작은 매트를 여러 개 깔아둔다. 2. 밤에는 대상자가 잠들 수 있도록 이동 통로의 조명을 끈다. 3.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대상자가 손이 닿기 어려운 높은 곳에 보관한다. 4. 이동 통로에 있는 전선이나 장애물을 정리하고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한다. 5. 대상자가 혼자 이동하지 못하도록 침대 주변에 물건을 많이 놓아둔다. 정답은 4번에 이동 통로에 있는 전선이나 장애물을 정리하고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한다입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이동하는 공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즉시 제거하고 전선이나 물건 등이 이동 통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동 통로에는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대상자가 무리하게 손을 뻗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번 보행이 불안정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가 빨리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준다. 2. 대상자의 보행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의 장애물을 치운 후 이동을 돕는다. 3.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팡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4. 이동할 때 균형을 잃지 않도록 대상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다. 5. 대상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보행 연습을 계속하도록 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의 보행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의 장애물을 치운 후 이동을 돕는다입니다. 보행이 불안정한 대상자를 도울 때는 먼저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보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하기 전에 바닥의 물기나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팡이와 같은 보조기구도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급하게 이동시키거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은 균형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돕는 2번이 정답입니다. 11번 침대에서 일어난 후 어지러움증을 자주 호소하는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 걷도록 한다. 2. 어지럼증이 있어도 움직이면 괜찮아지므로 계속 걷게 한다. 3. 침대에서 일어난 후 잠시 앉아 상태를 확인한 다음 천천히 이동하도록 돕는다. 4. 대상자가 혼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둔다. 5. 이동할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대상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긴다. 정답은 3번에 침대에서 일어난 후 잠시 앉아 상태를 확인한 다음 천천히 이동하도록 돕는다입니다.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자세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어지럼증이나 균형 상실이 발생하여 낙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일어날 때는 먼저 천천히 앉도록 하고 잠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증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일어나 이동하도록 돕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거나 무리하게 걷게 하는 행동은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에서 잠시 앉아 상태를 확인한 후 천천히 이동하도록 돕는 3번이 정답입니다. 82번 침상에서 일어나 보행하려는 대상자를 돕는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갑자기 일으켜 바로 걷게 한다. 2. 대상자의 어지럼증 여부를 확인한 후 천천히 일으킨다. 3. 대상자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팔을 잡아당긴다. 4. 보행이 불안정해도 혼자 걸어보도록 한다. 5. 미끄러질 수 있는 양말을 그대로 신고 걷게 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의 어지럼증 여부를 확인한 후 천천히 일으킨다입니다.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이나 균형 상실로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보행 전에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주변의 장애물도 정리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급하게 잡아당기거나 혼자 걷게 하는 것은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83번.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상의를 갈아입혀 드릴 때 올바른 방법은 1. 옷을 입힐 때 건강한 팔부터 소매에 넣는다. 2. 옷을 벗길 때 마비된 팔부터 먼저 뺀다. 3. 마비된 팔을 잡아당겨 소매에서 빼낸다. 4. 옷을 입힐 때 마비된 팔부터 소매에 넣는다. 5. 양팔을 동시에 들어올려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은 4번에 옷을 입힐 때 마비된 팔부터 소매에 넣는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상의를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소매에 넣어 관절에 부담을 줄입니다. 반대로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긴 후 마비된 쪽을 빼냅니다. 마비된 팔을 억지로 잡아당기거나 들어 올리면 관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4번. 삼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식사를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완전히 눕힌 상태에서 식사시킨다. 2. 음식물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준다. 3. 식사 중 대상자가 말을 많이 하도록 한다. 4. 대상자가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한다. 5. 식사가 끝나면 바로 눕혀 휴식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가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삼킴이 어려운 대상자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는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우고 대상자가 충분히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넣거나 급하게 먹이는 것은 흡인 위험을 높입니다. 식사 후에도 바로 눕히지 않고 일정 시간 30분 정도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85번. 대상자가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한 후 요양보사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가 보는 앞에서 배설물을 자세히 관찰한다. 2. 배설물을 처리한 후 손 위생을 하지 않는다. 3. 대상자의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정리한다. 4.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회음부를 청결히 한 후 손 위생을 실시한다. 5. 배설이 끝나면 대상자에게 바로 혼자 일어나도록 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회원부를 청결하게 한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입니다. 배설 도움을 제공할 때는 대상자의 수치심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노출해야 합니다. 배설 후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회원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배설물을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하며 대상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8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투약을 놓을 때 올바른 행동은 1. 대상자가 잘 먹지 않는 약은 임의로 빼고 제공한다. 2.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해진 양보다 많이 제공한다. 3. 대상자가 복용을 거부하면 약을 음식에 섞어 몰래 먹인다. 4. 처방된 약인지 확인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복용하도록 돕는다. 5. 이전에 먹었던 약과 같은 증상이므로 남은 약을 추가로 제공한다. 정답은 4번에 처방된 약인지 확인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복용하도록 돕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약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방된 약인지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복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상자가 복용을 거부하거나 이상 반응을 보이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자나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87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아까 말했잖아요 라고 꾸짖는다. 2.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대화를 중단한다. 3. 왜 자꾸 같은 말을 하세요 라고 지적한다. 4.
대상자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일을 계속한다. 5. 대상자의 말을 차분히 듣고 안심시킨 후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정답은 5번에 대상자의 말을 차분히 듣고 안심시킨 후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저하로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꾸짖거나 무시하면 불안과 긴장이 커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말을 차분하게 듣고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대상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 적절합니다. 88번. 대상자의 개인위생을 도와드릴 때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의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2. 시간이 부족하면 손위생을 생략하고 바로 다음 대상자를 돕는다. 3. 대상자의 피부가 붉어져 있어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간다. 4.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청결하게 관리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5. 대상자가 불편해해도 요양보호사가 편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실시한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청결하게 관리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개인위생을 도울 때는 대상자의 신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생관리를 하면서 피부에 발적, 상처, 부종 등의 이상이 있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오염된 물품을 만진 후에는 손위생을 실시하여 감염을 예방합니다. 개인위생은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존엄성과 피부 건강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89번. 삼킴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식사를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눕힌 상태에서 식사시킨다. 2.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3. 대상자가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음식을 천천히 제공한다. 4. 음식물을 빨리 삼키도록 재촉한다. 5. 식사 중 기침을 해도 계속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가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음식을 천천히 제공한다입니다. 삼킨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한 번에 적은 양을 천천히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이전 음식을 충분히 삼킨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식사 중 기침이나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상태를 살피고 무리하게 계속 먹이지 않습니다. 90번. 장시간 침상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부가 붉어져도 마사지를 강하게 한다. 2. 같은 자세로 오래 있도록 하여 편안하게 한다. 3. 뼈가 돌출된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다. 4.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체위를 변경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5. 땀이나 소변으로 피부가 젖어 있어도 그대로 둔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체위를 변경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엉치뼈, 발 뒤꿈치 등 뼈가 돌출된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욕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체위를 변경하여 압력을 분산시키고 피부 상태를 자주 관찰해야 합니다. 피부가 땀이나 배설물로 젖어 있으면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욕창 예방은 압력을 줄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